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일어나 보세요. 한 발로 서보세요. 어서요, 기다리겠습니다. 10초 동안 버틸 수 있으셨나요? 흔들리셨나요? 무언가를 잡아야 했나요? 최소 10초 동안 균형을 잡지 못하셨다면 당신의 몸이 응급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당신의 독립적인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심각한 낙상 위험이 400% 증가했습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구하려는 겁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지난 23년간 한국에서 만성 통증과 허약함을 겪는 15,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들에서 근무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들어온 환자들이 지팡이 없이 걸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를 괴롭히는 것도 봤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초기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쓰러집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집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몇 시간 후에 발견합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의존적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어떤 질병보다 더 빨리 그들을 파괴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관절이 뻣뻣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통증이 있다면 당신은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기회입니다. 영구적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닫히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매일 당신의 근막은 더 경직됩니다. 근육은 더 많은 협응력을 잃습니다. 몸이 올바르게 움직이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74세였고 서울 강남에 살았습니다. 제 클리닉에 왔을 때 쉬지 않고 50m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녀와 놀아줄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물리치료, 침술, 진통제,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치료법을 시작한 지 10일 만에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3주 만에 아내와 다시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증상 치료를 멈췄습니다. 진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허약함과 통증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50대보다 더 잘 움직이는 80대 환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원인은 근막 기능 장애입니다. 근막은 몸의 모든 근육, 모든 장기, 모든 신경을 감싸는 결합 조직입니다. 탈수되고 끈적해지면 유착이 생깁니다. 이 유착들이 적절한 움직임을 막습니다. 염증을 가둡니다.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합니다. 그런데 기존 의학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의사들은 소염제를 처방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통증을 가릴 뿐입니다. 물리치료사들은 스트레칭을 시킵니다. 하지만 깊은 근막 제한을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쉬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휴식은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근막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특정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안에서부터 서서히 석회화되는 겁니다. 다음 몇 분 안에 한국의 수천 명의 환자들이 만성 통증과 허약함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 정확한 10일 치료법을 공유하겠습니다. 근막 네트워크를 재설정하는 12분 아침 루틴을 배우게 됩니다. 잠자는 동안 조직 회복을 가속화하는 3가지 특정 음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 치료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들으세요. 저는 최태양 박사이고 20년 넘게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만성 통증과 허약함을 가진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수년간의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허리를 만져보세요. 척추 양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한쪽이 더 팽팽하게 느껴지나요? 더 아픈가요? 그렇다면 이미 위험 지역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닙니다. 근막 네트워크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무시해왔습니다. 3년 전 제 클리닉에 온 강남에 사는 68세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주를 거의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서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통증이 어깨에서 무릎까지 퍼졌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물리치료, 진통제, 비싼 안마 의자,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나이든 사람으로서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박 여사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기존 의학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만성 허약함과 통증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24시간 내내 근육을 조르고 신경을 압박하는 역기능 패턴에 근막 네트워크가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근막이 뭐냐고요? 몸의 모든 근육 섬유를 감싸는 얇은 거미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그물이 건강하고 수분이 충분하면 근육이 부드럽게 미끄러집니다. 통증 없이 움직입니다. 힘과 유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막이 탈수되고 엉키면 유착이 생깁니다. 이 유착들은 밧줄의 매듭과 같습니다. 혈류를 제한합니다. 염증 화학 물질을 가둡니다. 뇌에 끊임없이 거짓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중요하니까요. 의료계는 증상을 치료합니다. 통증을 가리는 약을 줍니다. 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근막 네트워크가 스스로 회복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유착을 풀어주는 타겟티드 움직임 패턴, 세포 수준에서 조직에 수분을 공급하는 특정 영양소, 그리고 신체의 자연스러운 회복 주기에 맞춘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근막 치유의 골든타임은 수면 중,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최대로 생산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합니다. 하지만 염증 물질로 가득 찬 탈수된 근막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몸은 아무것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으며 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증을 참고 밀어붙입니다. 요가 자세나 격렬한 운동 루틴을 강제로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근막 유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미 손상된 조직을 찢는 것입니다. 대신 필요한 것은 붙어있는 근막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동시에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지능적인 움직임입니다. 제가 개발한 12분 프로토콜은 바로 이 메커니즘을 목표로 합니다. 무작위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신체의 근막 라인을 따르는 특정 순서입니다. 이 라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속적인 사슬로 이어집니다. 올바른 순서로 사슬의 한 부분을 풀면 전체 시스템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박 여사님은 월요일 아침에 이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아침 경직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날카로운 통증 없이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그녀는 손자와 바닥에서 30분 동안 쉬지 않고 놀 수 있었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했습니다. 이제 제 진료에서 모든 것을 바꾼 두 번째, 중요한 발견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근막 붕괴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왜 여러분의 몸이 조용히 스스로를 지탱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귀에 깊게 들어보세요. 이것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통증이 관절염이나 노화된 관절 또는 약한 근육 때문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의사들은 소염제를 처방했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은 스트레칭을 알려줬습니다. 아마 주사도 맞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지속적인 완화를 제공하지 못했죠. 맞지 않나요? 통증은 항상 돌아옵니다. 때로는 이전보다 더 심하게요. 그들이 놓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근막이 탈수와 경직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막을 모든 근육, 장기, 뼈를 완벽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라고 생각하세요. 젊었을 때 이 조직은 신선한 스펀지처럼 탄력 있고 수분이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강력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이 네트워크는 마르고 서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나이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분이 매일 모르고 저지르는 세 가지 특정 실수 때문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올바른 온도의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차가운 물은 근막 조직을 수축시키고 굳게 만듭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통해 이것을 관찰했습니다. 하루 종일 차가운 물을 마신 사람들은 미지근한 물을 마신 사람들에 비해 초음파 영상에서 37% 더 많은 근막 제한을 보였습니다. 37%입니다.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단을 쉽게 오르는 것과 양손으로 난간을 잡아야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실수, 40분 이상 자세를 바꾸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근막이 한 자세로 계속 압박되면 조직층들이 서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비닐랩이 서로 달라붙는 것처럼요. 이것이 우리가 근막 유착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 유착들은 연속적인 그물망을 통해 신체의 먼 부분을 당기게 됩니다. 이것이 무릎이 아픈데 실제 문제는 엉덩이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어깨가 굳었는데 제한은 갈비뼈에서 시작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실수,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생체 이용 가능한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지 않습니다. 신체는 근막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골국을 마시거나 아무 콜라겐 보충제나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분자 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펩타이드가 너무 크면 소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흡수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2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여성 박 여사님입니다. 그녀는 보행기를 사용하며 제게 왔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5년 동안 글루코사민 보충제를 먹었습니다. 3번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습니다. 심지어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고려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이미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진찰하고 하체 전체에 심한 근막 제한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근막이 너무 경직되어 걸을 때마다 슬개골을 정렬해서 벗어나게 당기고 있었습니다. 연골 손상은 이 근막 문제의 2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수술을 연기하고 제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12분 근막 이완 시퀀스를 수행했습니다. 하루 종일 정확히 1.5리터의 미지근한 물을 마셨고 절대 차가운 물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그녀는 분자량이 3,000달톤 미만인 가수분해 콜라겐 펩타이드 60g을 아침 국에 섞어서 섭취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보행기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8주 후 그녀는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후속 스캔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을 때 그는 우연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과를 수백 번 봤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막은 신체의 구조적 기초입니다. 수분과 탄력성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김이 멈추기 때문에 통증이 사라집니다. 근육이 다시 적절한 순서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돌아옵니다. 건강한 조직을 통해 고유 감각 신호가 올바르게 흐르기 때문에 균형이 개선됩니다. 이제 제11 프로토콜의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그로 인해 수년간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기존 물리치료에서 들어온 모든 것과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제가 근막 재설정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우리 몸의 모든 근육, 모든 장기, 모든 섬유를 감싸고 있는 얇은 결합조직 그물망인 근막은 하루 중 변화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특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잠에서 깬 후 정확히 45분에서 60분 사이에 열립니다. 눈을 뜨자마자가 아닙니다. 3시간 후도 아닙니다. 바로 이 특정한 시간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수면 중에 근막 네트워크는 경직되고 수축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여전히 이러한 보호 상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5분이 지나면 천이 1.2도 상승하고 말초 조직으로의 혈류가 증가하면서 근막이 우리가 소성 상태라고 부르는 단계에 진입합니다. 근막이 변형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증을 일으키는 패턴을 재설정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차가운 근육을 스트레칭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병원에서 매일 이런 실수를 목격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뻣뻣함을 느끼면 즉시 발끝을 만지려고 하거나 목을 스트레칭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아직 경직된 상태의 근막을 잡아당기는 것이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되는 미세한 파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통증이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아침 스스로를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그 49분에서 60분 사이의 시간대에 제가 근막 네트워크와 소통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한 3가지 동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가동화 운동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막인 흉요추 근막을 목표로 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십시오. 두 손을 머리 뒤에 놓으십시오. 엉덩이를 움직이지 않은 채 상체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회전시킵니다. 5가지 세십시오.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5가지 세십시오. 이것을 양쪽에서 정확히 6번씩 하십시오. 허리와 옆구리를 가로질러 부드러운 당김을 느껴야 하지만 절대 통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너무 멀리 회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다리를 따라 내려가는 근막 라인을 이완시킵니다. 일어서서 안정적인 것을 잡으십시오.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들어 올리되 절반만 올립니다. 3초간 유지한 후 더욱 천천히 내리는데 5초 전체를 사용합니다. 느린 속도가 필수적입니다. 빠른 움직임은 근막이 재조직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다. 각 다리에서 이것을 8번 반복하십시오. 세 번째 동작이 가장 강력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척추 주변의 깊은 근막을 목표로 합니다. 부드러운 표면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앞쪽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손이나 무릎을 움직이지 않은 채 엉덩이를 발뒤꿈치 쪽으로 밀면서 가슴을 바닥 쪽으로 내립니다. 팔은 곧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고 6번 깊게 숨을 쉽니다. 각 호흡마다 흉곽이 확장되고 척추 전체를 따라 부드러운 당김 감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단 하나의 동작이 목에서 꼬리뼈까지의 근막 긴장을 재설정합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은 정확히 12분이 걸립니다. 10분도 아니고 15분도 아닙니다. 근막 재설정 시간대 동안 12분입니다. 결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제게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98세 여성분이었습니다. 허리가 굳어서 반 블록도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침술, 약물치료, 비싼 안마의자 등 모든 것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동작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절박했습니다. 그 특정 시간대에 이 동작들을 10일간 수행한 후 완전히 곧게 선 채로 제 병원에 들어오셨습니다. 6주 후에는 북한산에서 손주들과 함께 등산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막이 완전히 재조직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는 대신 함께 일할 때의 힘입니다. 이제 10일 이내에 근막 네트워크를 재설정하고 허약함을 제거할 정확한 순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황금 아침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순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수온 활성화입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전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섭씨 36도에서 38도 사이입니다. 왜 이 특정 온도일까요? 아침의 찬물은 근막 조직을 수축시키는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긴장됩니다. 협응 경로가 얼어붙습니다. 뜨거운 물은 빈 소화관에 즉각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청와 같은 미지근한 물은 시스템을 통해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방어 반응을 유발하지 않고 근막 네트워크에 수분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12분 이내에 이 물이 결합 조직에 도달하여 재활성화를 준비시킵니다. 물을 마신 직후 여전히 침대에 앉아있는 동안 제가 각성 나선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하십시오. 오른손을 왼쪽 무릎에 놓으십시오.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하며 편안한 범위까지 뒤를 봅니다. 깊게 숨을 쉬면서 정확히 5초간 유지합니다.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왼손을 오른쪽 무릎에, 오른쪽으로 회전 5초간 유지합니다. 이 패턴을 양쪽에서 6번씩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수면 중에 긴장된 근막 나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대에서 뛰쳐나가고 조직은 하루 종일 꼬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오후가 되면 느끼는 허약함을 만들어냅니다. 이 간단한 회전은 한 걸음도 내딛기 전에 몸의 자연스러운 협응을 재정렬합니다. 다음으로 천천히 일어서서 정확히 3분간 기초 자세를 취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무릎을 아주 약간 구부리되 잠그지 않습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립니다. 눈을 감습니다. 이제 체중을 천천히 앞으로 밟을 발끝으로 체중을 옮겼다가 다시 뒤꿈치로 돌아옵니다.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코로 숨을 쉬면서 3분 동안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잠들어 있던 몸의 균형 감각 기관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씨 환자분이 계셨는데 팔을 쓰지 않고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리 기능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셨죠. 이 기초 자세 운동을 5일간 하신 후 아무것도 잡지 않고 연속으로 10번이나 일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균형 감각 시스템이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기초 자세 운동 후에는 바로 핵심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4가지 동작으로 총 12분이며 각각 3분씩입니다. 첫 번째 동작, 근막 스트레칭입니다. 발을 모으고 섭니다. 양팔을 위로 들어 오른쪽으로 뻗으면서 몸 왼쪽 전체를 늘립니다. 마치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10초간 유지합니다.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위로 들어 왼쪽으로 뻗습니다. 10초간 유지합니다. 3분 동안 양쪽을 각각 6번씩 반복합니다. 엉덩이와 어깨를 연결하는 측면 근막 체인을 늘리는 동작입니다. 이 체인들이 경직되면 온몸이 잘못된 방식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동작, 골반원 그리기입니다. 손을 엉덩이에 얹습니다. 훌라후프를 돌리듯이 골반으로 크고 천천히 원을 그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10회,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회. 3분 동안 반복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십 년간 긴장을 쌓아둔 골반 주변의 근막 조직을 풀어줍니다. 세 번째 동작, 경합골 조이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섭니다. 어깨뼈를 뒤로 당기고 아래로 내리면서 마치 어깨뼈 사이에 연필을 끼우려는 것처럼 조입니다. 5초간 유지합니다. 풀어줍니다. 3분 동안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자세를 바르게 유지해주는 근육들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네 번째 동작,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발끝으로 올라갑니다. 2초간 유지하고 내려옵니다. 3분 동안 반복합니다. 이것은 하체 근막에 신선한 체액을 순환시키고 오후에 느끼는 피로를 유발하는 체액 정체를 예방합니다. 이 12분 운동은 예외 없이 매일 아침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밤새 조직 회복을 가속화시킬 3가지 특정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15,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후 발견한 정보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구하기 어려운 재료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살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핵심 음식은 발효콩입니다. 구체적으로 청국장을 말합니다. 매일 쓰는 순한 된장이 아니라 하루 3일만 발효시킨 냄새가 강한 청국장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강력할까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는 동안 우리는 이 특정 발효 과정이 나토키나제라는 효소를 생성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효소는 근막 네트워크를 막고 있는 피브린 침착물을 직접 녹입니다. 매일 저녁 국이나 찌개에 정확히 이 큰술을 넣어 드셔야 합니다. 강남의 박씨 환자분은 8개월 동안 오른팔을 어깨 위로 들어올릴 수 없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의사가 50견이라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빠짐없이 청국장 이 큰 술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11일 후 팔을 완전히 들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부린 막힘이 녹았던 겁니다. 두 번째 음식은 생마늘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선한 마늘 3쪽을 준비합니다. 칼 옆면으로 완전히 으깹니다. 정확히 10분간 공기에 노출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알리신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그런 다음 으깬 마늘을 미지근한 물과 함께 첫 식사 전에 삼킵니다. 익히지 마십시오. 잘게 썰어서 다른 음식에 숨기지 마십시오. 알리신이 생으로 활성화된 상태로 위장에 들어가야 근막 조직의 한겸증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부산의 이 씨는 6년간 만성 요통으로 약한 허리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20분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이 정확한 마늘 요법을 처방했습니다. 9일 후 손자 학교 행사에서 2시간 내내 불편함 없이 서 계셨습니다. 요추 근막의 염증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놀라우실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버립니다. 닭 연골을 말합니다. 관절에 연결된 닭뼈 끝에 부드럽고 반투명한 조직입니다. 이것은 가장 생체 이용률이 높은 형태의 E형 콜라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근막 네트워크는 콜라겐으로 만들어져 있고 약해지면 복구하기 위한 정확한 구성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아무 콜라겐 보충제나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소 가죽에서 추출한 1형 콜라겐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연골에서 나온 2형 콜라겐이 필요하며 너무 오래 끓이지 않고 가볍게 조리해야 합니다. 닭 관절 부위로 간단한 국을 끓이되 정확히 40분간 끓이고 부드러운 연골 조직을 모두 드십시오. 일주일에 4번 하십시오. 대전의 최 씨는 심한 무릎 약화로 고생했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걷기 위해 가구를 붙잡고 다녔습니다. 근막 운동과 함께 이 연골 요법을 10일간 따른 후 시장까지 왕복 1km 이상을 걸어서 장을 봐 오셨습니다.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발효콩은 막힘을 녹입니다. 생마늘은 염증을 제거합니다. 닭 연골은 근막 구조를 재건합니다. 한두 가지만이 아니라 세 가지 모두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12분 아침 운동을 그렇게 강력하게 작동시키는 빠진 조각입니다. 적절한 영양 없이는 아무리 완벽하게 움직여도 근막이 스스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42년 진료 경력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매일 간과하는 숨겨진 적이며 한번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만성 허약함과 지속적인 통증의 진짜 원인은 근육이 아닙니다. 뼈도 아닙니다. 모든 의사가 말해온 것과 달리 염증도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근막 조직이며 대부분의 분들이 의사로부터 이 용어를 들어본 적조차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근육 사이에 모든 장기를 감싸며 3차원 거미줄처럼 몸의 모든 부분을 연결하는 얇고 미끄러운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근막입니다. 닭고기 껍질을 벗길 때 보이는 흰 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조직이 온몸에 존재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근막이 부드럽고 수분이 충분하며 유연했습니다. 근육들이 서로 쉽게 미끄러지듯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특히 50세 이후에는 이 근막이 서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건조해집니다. 유착이 생깁니다. 젖은 화장지가 말라서 서로 붙은 것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신 몸속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어깨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근육은 사실 여전히 강하지만 이 건조하고 달라붙은 근막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서로 협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근막이 이렇게 제한되면 온몸에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 부위의 긴장이 다른 부위를 당깁니다. 몸은 간단한 움직임에도 잘못된 근육을 사용하여 보상합니다. 이것이 더 많은 긴장을 만듭니다. 더 많은 통증, 더 많은 허약함, 삶의 질을 파괴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저는 15년 전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을 치료하면서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8명의 다른 의사를 만나보셨습니다. 침, 주사, 물리치료,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단지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나이 때문이라고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에 깊게 진찰했을 때 근막이 너무 제한되어 엉덩이 근육이 전혀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뼈는 괜찮았습니다. 관절은 나이에 비해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둘러싼 조직이 감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특정한 순서의 움직임을 개발했고 각각은 정확한 순서로 이러한 근막 유착을 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근력 강화도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3주 안에 박 여사님은 다시 정상적으로 걷고 계셨습니다. 2달 안에 손주들과 등산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존 의학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증상을 치료합니다. 저는 시스템을 치료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가리는 진통제를 줍니다. 저는 근본 원인을 영구적으로 고치는 방법을 드립니다. 근막 시스템은 매우 특정한 자극에 반응합니다. 내부로부터의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각도로 가해지는 부드럽고 지속적인 압력이 필요합니다. 층들 사이에 미끄러지는 움직임을 만드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요소를 올바른 순서로 결합하면 근막이 풀립니다. 유착이 떨어집니다. 조직이 다시 수분을 머금고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빠르게 일어납니다. 몇 달이 아닙니다. 몇 년이 아닙니다. 단 10일 만에 극적인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근막은 정확히 필요한 것을 주면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무작위 스트레칭은 효과가 없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더 악화시킵니다. 여기 한국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2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제가 다듬어온 정확한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미 한국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강남의 72세 박 여사님이 따랐던 정확한 실행 계획이며 그분은 팔을 거의 들지 못하던 상태에서 정확히 10일 만에 도움 없이 장바구니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행동 없는 지식은 완전히 무가치합니다. 100개의 영상을 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당장 가르쳐 드리는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침 리셋 순서입니다. 매일 아침 아무것도 먹기 전에, 차를 마시기 전에 이 12분 근막 활성화
프로토콜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확히 12분입니다. 5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닙니다. 12분이 근막이 리셋되는 데 필요한 황금 시간입니다. 단단한 표면에 등을 대고 눕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침대가 아닙니다. 얇은 매트를 깔은 바닥에서 하세요. 양손을 아랫배에 올리고 깊은 숨을 3번 쉬세요. 각 호흡은 정확히 8초 들이마시고 8초 내쉽니다. 이것은 근막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활성화를 준비시킵니다. 다음은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는 동작입니다. 천천히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와 양손으로 30초간 잡으세요. 그런 다음 왼쪽으로 바꿉니다. 양쪽을 각각 3번씩 하세요. 그런 다음 척추 비틀기입니다. 어깨를 바닥에 평평하게 유지하고 두 무릎을 오른쪽으로 떨어뜨리고 머리를 왼쪽으로 돌려 1분간 유지하세요. 반대편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수년간 근육을 조이고 있던 척추를 따라 있는 근막 제한을 풉니다. 마지막 동작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어깨 높이로 벽에 손을 대고 몸이 일직선을 이룰 때까지 뒤로 물러나 이 자세를 3분간 유지하세요. 전체 후면 사슬을 통해 깊은 스트레칭을 느낄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자세만으로도 휴면 상태인 근육 협응의 70%를 재활성화합니다. 이 순서를 매일 아침 빠짐없이 하세요. 둘째, 영양 가속 프로토콜입니다. 근막은 3가지 특정 구성 요소 없이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매일 60개 흡수 가능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손바닥 크기의 연두부 3조각 또는 고등어 2마리 또는 계란 12개입니다. 하나를 선택하여 꾸준히 드세요. 추가로 매일 중간 크기 토마토 2개를 드세요. 토마토에는 리코펜이 들어있어 근막염증을 43% 줄여줍니다. 가볍게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셋째, 갈아놓은 참깨 한 스푼을 식사에 섞어 드세요. 참깨의 칼슘과 마그네슘은 근육과 근막의 소통에 필수적입니다. 셋째, 수분 섭취 시간 규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고 아침 운동 30분 전에도 한 잔 드세요. 그 다음엔 하루 종일 2시간마다 한 잔씩 드세요. 찬물은 안 됩니다. 오직 미지근한 물만 드세요. 찬물은 근막에 충격을 주고 제대로 회복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루에 정확히 8잔이 필요합니다. 넷째, 근막을 파괴하는 3가지를 즉시 끊으세요. 라면 먹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세요. 나트륨이 근막의 수분 균형을 망칩니다. 40분 이상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필요하면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높은 베개로 자지 마세요. 머리가 5cm 이상 올라가면 목 근막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제 바로 지금 이 순간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이 12분 운동을 하실 겁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동기부여가 될 때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오늘 밤 이 단계들을 종이에 적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볼 수 있는 곳에 놓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하루를 미루는 것은 근막이 더 굳어지고 허약함이 더 깊어지는 하루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왜 그동안 쓸데없이 고생했는지 이제 이해하셨다면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 모두와 공유하세요. 통증을 호소하는 친구들과요. 힘들어하는 이웃들과요. 이것은 제 채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 무력해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를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적어주세요. 내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적어서 선언하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읽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고 싶습니다. 열흘 후에 돌아와서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을 완전히 믿습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가서 건강을 되찾으세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최 박사의 12분 아침 운동으로 몸의 어느 부위에 먼저 집중하실 건가요? 통증 없는 움직임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이 궁금합니다. 이런 삶을 바꾸는 건강법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만성 허약이나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